설혜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혜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혜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6천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친환경, 첨단 소재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지난 7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사업대표 등이 롯데케미칼 공장 신증설에 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대산단지 6만 7,500제곱미터에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6,02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하고 설비를 교체합니다. 투자 분야는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건축용 소재 강화제, 고순도 산화 에틸렌 증산 설비,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원료 효율화 설비 등 친환경 첨단 소재 공장들입니다. 우선 2,330억 원을 투입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인 에틸렌 카보네이트, 디메틸 카보네이트 생산 공장을 건설합니다. 또 1,645억 원을 들여 대형 구조물 건설에 필요한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감수제 원료인 건축용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산화 에틸렌 유도체의 생산 라인을 기존 33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증설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산화 에틸렌 증설에 555억, 액화 석유가스 원료 설비 효율화에 890억,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설비에 600억 등을 투자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특구 기업체를 찾아 수소 충전 시스템 실증 사업의 현황을 살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실증 사업에서 수소 충전소 경제성 확보 및 부품 국산화 실증 부문의 일부를 맡은 기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을 시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방문 기업은 아산시에 있는 발맥스 기술로 수소 충전소 배관 리모델링과 디스펜서 작동 고도화 등의 실증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법제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자리에서 양 지사는 수소경제 사회 선도를 위한 정책과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연계로 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도는 지역 임산업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임업 후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임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과 산림소득 창출 방안 마련 등 지원 확대를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산림소득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원 확대, 산림소득 신규 시책 발굴, 임업인의 융자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해라며 임업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임산업의 활로와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임산물을 육성 지원해 돈 버는 부자임업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중장기 산림정책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도적 모델의 임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가 옛 대전형무소 우물을 대전시의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옛 대전형무소 우물은
일제강점기 설치된 대전감옥소 취사장 우물로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들의 시신이 수장된 곳입니다. 등록조사와 심의에 참여한 김상기 충남대 명예교수는 대전형무소 우물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었던 가장 오래된 흔적인 동시에 거의 유일한 흔적이라고 전하며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형무소 우물의 등록 예고 기간은 30일이며 이후 접수된 의견들을 정리해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등록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첫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는 대전시의 중요 역사자원으로 옛 대전형무소를 널리 알리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시작된 2021 토토즐 페스티벌을 지난달 31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동구와 중구의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졌으며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과 함께 비대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목척교 드론 라이트쇼, 스마트폰 또는 앱을 활용한 게임형 프로그램인 디지털 보물찾기, 지역 아티스트 버스킹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라이브 커머스와 온라인 유튜브 홍보를 통해 원도심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시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 여러분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로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더욱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한밭도서관은 2022년 독서지도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오는 1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독서지도 전문가 과정은 대전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글쓰기 지도 및 독서 토론 방법, 수업 지도안 작성법 등 독서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독서 지도사의 역할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합니다. 교육기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총 30회로 진행되며 이번 과정을 수료하면 한국그림책연구소가 시행하는 독서 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17일 9시부터 대전시 홈페이지 OK 예약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충남 서천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가 오는 12일에 치러집니다. 현 서천신협 대표감사인 이상법 후보의 당선이냐 아니면 현 이사장인 조남호 후보의 3선 성공이냐를 두고 조합원들의 셈법 계산이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두 후보군을 앵커 리포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2일 서천신용협동조합은 문예의 전당에서 유효 선거권 조합원 8,8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사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는 이상법 현 서천신협 대표감사와 조남호 현 서천신협 이사장입니다. 먼저 기호 1번인 이 후보는 서천신협 대표감사를 비롯해 서천군 발전협의회 홍보국장, 서천읍 남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충남 5개광고협회 대표감사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 생활안정지원, 65세 이상 조합원 가족 기본의료비 지원제도, 조합원 자녀 신협 꿈나무 장학금 등 책임윤리 경영과 함께 조합원 가족에 대한 복지를 내걸고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 가입 확장과 자산 규모 증대로 서천을 넘어 전국적인 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기호 2번 조 후보는 장항 지점을 개설하고 조합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등 서천신협을 경영업적 평가 최우수 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임기 중 신협자산 70%, 조합원 40%, 적립금 170% 증가 등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따뜻하고 든든한 조합 만들기, 지역 밀착형 운영 모델 발굴 등을 내걸었습니다. 선거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후보들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천신협의 4년을 책임질 수 있는 각자의 공약과 장점을 내세우며 득표전에 한창입니다. 이 후보의 입성이냐, 조 후보의 3선 성공이냐를 두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천신협 이사장 임기는 총 4년으로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오는 12일 새 이사장이 선출되면 24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네, 현재 충남 서천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가 양 후보 간에 유리하다는 자평이 나오면서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공약을 두고 양 후보 간 SNS를 통해 선심성 공약이다, 책정된 복지 예산을 활용하면 문제없다라고 반박하는 등 날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앵커 리포트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기호 1번의 이상법 후보와 기호 2번 조남호 후보는 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 판세 분석을 두고 서로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법 후보는 유튜브를 제작하고 SNS를 통해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보낸 결과 시내권 등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아 해볼 만한 싸움이라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조남호 후보는 지난 8년간 해놓은 실적이 너무 큰 만큼 이 같은 성과를 넘어서기에는 쉽지 않다는 조합원들의 얘기가 지배적이라며 유리한 상황으로 3선 달성을 낙관했습니다. 또 양 후보는 선거 공약을 놓고 SNS를 통해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지원과 복지 서비스 강화 등 주요 공약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먼저 공개했습니다.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생활 안정지원 대출, 65세 이상 기본 의료비 지원, 조합원이 노인 회장인 마을회관에 난방비 50만 원 지원, 자녀 장학금 신설, 아이 출산 장려금, 경품 확대 제공으로 축제 같은 총회 등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원 수익, 배당률 확대, 조합 책임윤리 경영 실천,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 지속적 수익 기반 조성 및 조합원 중심의 혁신 경영, 조합원 2만 명 가입 및 자산 3천억 원 달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조 후보도 지난 2일 임기 당시 경영업적 평가에서 최우수 조합을 만드는 등 전문 경영인이라는 장점을 부각하면서 주요 공약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그는 임기 중 신협자산 70%, 조합원 40%, 적립금 170% 증가 등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내실을 다져왔다며 따뜻하고 든든한 조합 만들기, 지역 밀착형 운영 모델 발굴, 안정 속의 변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서천 인구 20%인 1,800여 명이 조합원이 됐다라며 임기 내 신협자산 70%, 대출금 150%, 적립금 170% 증가 등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있다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IMF로 패소했던 장항지점은 지난 2013년 재개설한 후 지난 2014년 자산 96억 원, 대출 75억 원에서 임기 기간 8년간 자산 357억 원, 대출 341억 원 규모로 급성장시켰다라며 임기 내 성과를 내보였습니다. 신경전의 날선 공방에 불이 붙은 것은 지난 5일 조 후보가 이 후보의 공약이 선심성이다라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조 후보는 이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선심성 공약으로 조합원의 판단을 흐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우리 조합의 선거는 허무맹랑한 공약이 남발되는 정치권의 선거와 다르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의 살림을 제대로 알고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인 경영 계획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적립금은 조합원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며 조합의 종잣돈으로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한다라며 재산을 모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나 탕진하는 것은 하루아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합의 1년 당기 순이익은 6억 원 정도로 건강하고 튼실한 조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제시한 공약이 선심성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65세 이상 기본 의료비 지원, 조합원이 노인 회장인 마을회관 난방비 지원 등은 1년에 각각 2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조합원 자녀에게 장학금 제도 마련, 출산 장려금 축하 지원 등을 선심성 공약이라 말한다면 조합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축제 같은 총회를 만들기 위해 김치냉장고 5대, TV 5대는 조합 예산이 아닌 이사장 본인 사비로 준비하고 임기 4년 동안 이사장 연봉을 동결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산 성장은 조합의 중요한 성장의 결과물이고 필수 과제지만 이는 이사장 혼자의 역량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 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애정과 임직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출마설 등은 악성 루머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혜택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없던 8년, 거기에 4년을 더 추가하실 것이냐며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SBN 뉴스 유일환입니다. 네, 8일 기준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6천 명대를 넘어서며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하고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충남 서천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앵커 리포트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등극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첫 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0,000명대를 넘어서며 지난 7일까지 4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존의 방역 체계로는 확진자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일반 검사자는 선별진료소 또는 동네 병의원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확진자 밀접 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자, 자가검사 양성자 등은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병의원에서 검사할 시 진료비 5,000원이 추가되지만 신속 항원 검사, 즉 자가진단 키트 검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서천군에서는 7일 기준 열린 이비인후과 의원과 정소아 청소년과 의원 2곳에서 자가진단 키트 검사가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음성 확인서 발급은 선별진료소나 병의원 검사에서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접종 완료자와 밀접 접촉자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접종 완료자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이고 밀접 접촉자는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무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마스크 등 개인 방역을 지키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 접촉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확진자는 그대로 10일 격리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도 연령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노인 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도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이 출국일 기준 이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되고 모든 입국자는 자차 혹은 방역교통망, 즉 방역버스, 방역택시, KTX 전용칸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격리 면제자의 면제서가 발급일 기준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 강화되고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진단 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추가 2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에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2월 말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7만 명까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중증과 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과 경증 환자가 대다수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더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N 뉴스 유일환입니다. 충남 서천군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는 봄의마을에 CCTV가 고해상도로 전면 교체됩니다. 봄의마을 곳곳에 외진 곳이 많고 그곳이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봄의마을을 포함한 서천군 전역의 가로등 점검을 통해 지역을 환히 밝히고 청소년 범죄와 같은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천의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봄의마을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2011년에 개관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센터가 위치한 봄의마을엔 외진 곳이 많은데 그곳이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안전이 보장된 곳이 아닌데요. 따라서 군 관계자는 문화센터에서 꿈을 향해 달리는 서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저화질 CCTV를 고해상도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연도가 10년이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저화질이어서 고해상도 CCTV를 설치를 해서 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의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시설물 보호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 기간은 올해 2월부터 오는 3월까지로 한 달 동안이며 총 2,2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봄의마을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 고화질 CCTV 카메라 14대와 CCTV 녹화기 1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오는 28일까지 봄의마을을 포함한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을 일제히 점검해 미점 등 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합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서천 지역 거리를 환히 밝혀 청소년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을 보수 조치하고 서천군 전역의 어두운 곳을 환히 밝힘으로써 여러 지역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내용은 전선의 노후 상태 및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가로등 정상 작동 여부, 우범 지역 신규 설치 여부 등으로 세부 사항부터 전반적으로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활동할 제18대 서천문화원 임원진의 취임식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최명규 문화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서천의 문화예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이날 자리에 참석한 지역 인사들에게 서천문화원 증축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노방래 서천군수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고 18대 임원진들의 단합으로 서천문화원의 새 역사를 써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서천문화원 강당에서 제18대 최명규 문화원장 및 11명의 이사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엔 노방래 군수와 나학균 서천군 의회의장, 충남문화원연합회 유한동 회장을 비롯한 서천문화원 회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최명규 원장은 한국예총 서천지회장, 서천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과 2021년을 빛낸 예술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 원장은 이날 문화예술이 쉬지 않고 흐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문화예술을 쉬지 않고 흐르도록 우리 18대 임원진 및 이사, 직원 여러분은 저와 같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노방래 서천군수를 비롯한 지역 인사들을 향해 서천문화원의 새로운 문화를 담아낼 공간이 필요하다며 서천문화원 증축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함께 전시장 및 문학관 등 새로운 그러한 문화를 담아낼 그런 규모의 청사가 절실한 때입니다. 노 군수는 축사를 통해 전시 공간이 여의치 못해 매번 불편함을 감수해온 상황을 인정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8대 임원진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서천문화원의 역사를 써주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서천의 새로운 문화원 역사를 써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제18대 서천문화원 임원진들의 단합으로 한층 더 향상된 서천의 문화를 기대해봅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권 회복을 위한 서천형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합니다. 지난 4일 서천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 상권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총 14개 세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충남형 배달앱 지원을 통해 기존 배달앱 이용 시 평균 10%대의 수수료를 1%대로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5일장 프리마켓 운영, 미식 여행 주간 운영,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타워 건립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의 매력과 편의성을 높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방래 서천군수는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만 65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유질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뇌졸중, 심장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 합병증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운동 등 생활 습관의 개선과 함께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천군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2020년 고혈압 유병률은 38.6%, 당뇨병 유병률은 17%이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환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개인 및 사회 경제적 의료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 보건소는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지속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군민 5,000명에게 매월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 등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에서 지역 내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면 월 1회 최대 3,000원 한도 내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이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맑은물 사업소는 지난달 27일 유부도 주민들에게 설 연휴 전 비상시를 대비한 생활용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주민과 함께 급수시설물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겨울철 생활용수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맑은물 사업소 관계자는 도서 지역에선 생활용수 사용 여건이 육지보다 좋지 않은 만큼 유부도 주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천군 한산면은 지난 3일 산불 유급 감시원 8명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 유관기관과의 연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장희용 한산면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천군 귀산 솔바람 공동체 후원회가 지난 3일 지역 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7명의 가정에 요구르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사랑 요구르트 지원 사업은 2022년 솔바람 공동체 후원의 신규 사업으로 지정돼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가 올해 12월까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노길의 후원회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위한 복지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